백두산은 천년 대분화 이후에 아직도 망가진 그 구조 자체를 수복을 아직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 지금 당장 터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하늘에서 집채만한 돌들이 운석 떨어지듯이 내 눈앞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다고 했을 때 화쇄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올 텐데요. 이런 아이디어도 제안이 됐어요. 화산에다가 칼대를 하나 꽂아가지고 화산 마그마에 있는 가스를 빠져나오게 만들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영토 내에 있는 화산과 지구조 운동을 연구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김기범이라고 합니다. 백두산의 현재 상태를 논하기 위해서는 서기 946년도에 있었던 천년대분화, 밀레니엄 이럽션이라고 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년대분화는 실제로 그때 당시 분출됐던 화산재들을 가지고 분출된 마그마 양을 따져봤을 때 약 98 큐빅킬로미터 정도 되고 분화 규모로는 6.4에서 7.2 정도 사이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화산이 분출했을 당시 어떤 화산의 형태는 전형적인 플리니식 분화, 분연주가 아주 성층권까지 도달하고요. 거기서부터 화산재가 만들어낸 엄브렐라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주 넓은 면적으로 이동했고요. 전 지구 상에서 그 화산재가 다 발견이 됩니다. 심지어 아이슬란드의 빙하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아주 거대한 분화였습니다. 이때 분출된 약 100큐빅킬로미터에 달하는 마그마가 순식간에 이제 분출이 됐죠. 그러니까 땅속에는 그 마그마가 있던 공간만큼의 빈 공간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알죠. 싱크홀. 땅속에 빈 공간이 있으면 내려앉죠. 그 어마어마한 공간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천지 칼데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분화구하고 칼데라를 혼동을 하는데 분화구는 말 그대로 그냥 마그마가 빠져나가는 길이고요. 칼데라는 건 그 길이 아니라 밑에 빈 공간이 생김으로써 무너져 내린 함몰 구조가 되겠습니다. 백두산이 946년 분화로 인해서 천지 칼데라를 만들면서 한번 무너져 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너진 게 왜 중요하느냐? 화산이 크게 분화를 하려면 이 마그마를 잘 가둬놓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뚜껑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화산이 한번 와장창 무너져 내렸다는 거는 그 뚜껑이 완전히 파괴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 뚜껑이 파괴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그마가 새로 공급이 되더라도 지표랑 이어져 있죠. 깨져 있으니까 잘 닫아주지 못하니까 마그마가 찔끔찔끔 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스들도 밀봉하지 못하고 줄줄줄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백두산에 보면 지금도 이산화황이나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되고 있고 온도도 높지만 이것이 지금 당장 백두산 천년 대분화 같은 분화를 일으킬 수 없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것들을 딱 눌러두고 오랫동안 힘을 저장시킬 용기 자체가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 용기가 다시 치료가 되고 천년 분화 직전의 그런 모습으로 다시 리빌드가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를 뒷받침할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마운트 마자마라고 하는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화산인데요. 약 직경 한 8km 정도 엄청 거대한 칼데라가 있고요. 그 안에 보면 위저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새끼 화산이죠. 이렇게 칼데라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 화산이 이걸 봉인해 놓는 시스템이 깨졌기 때문에 마그마가 조금씩 찔끔찔끔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화산체들을 산재해서 아주 짧은 주기로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칼데라 후 분화라고 부릅니다. 이런 오레곤주와 같은 상태의 백두산도 있다. 칼데라 후 분화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유명한 화산 분화 중에 1980년 미국의 세인트 헬렌즈 화산 분화가 있는데요. 그 화산 분화가 일어난 직후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완전히 큰 칼데라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즉시 칼데라 후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조그마한 돔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86년도부터.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게 2007년 현재의 모습입니다. 돔이 훨씬 더 성장했죠. 이 돔이 계속 성장을 하고 1980년 당시 분화로 인해 만들어진 세인트 헬렌즈 산의 상처가 치유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또 큰 분화를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뭐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숙한 일본의 가고시마 지역에 있는 아이라 칼데라라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사쿠라지마라고 하는 화산이 있습니다. 이 화산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분화하는 화산인데요. 이 화산 역시 아이라 칼데라라고 하는 거대한 칼데라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칼데라 후 화산 작용에 의해서 칼데라의 상처를 수복하는 과정에 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화 규모가 매우 작고요.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거의 하루에 2번씩도 분화하는 그런 형태의 화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백두산의 지금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건데요. 현재 백두산의 상태를 물어보셨는데 지금 백두산 내부를 어떤 지진파나 자기 지전류 탐사라고 합니다. 이런 탐사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총 4개의 마그마 덩어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3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각각의 덩어리들은 맨 아래층에서 그 다음 층으로 마그마를 다시 공급해주고 그 다음 층에서 가장 최종층으로 펜트하우스로 공급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그마 시스템은 현재 작동 중입니다. 그래서 마그마는 계속 공급되고 있다라고 봐야 하겠지만 이 공급되는 마그마를 잘 가둬둘 수 있는 그릇이 깨져서 천년 분화를 지금
지금 당장 유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천지 칼데라 안에서 이런 MT 탐사 외에도 우리 멀티 빔이라고 해서 배를 띄워가지고 해저면을 보는 기술이 있어요. 해양 탐사를 할 때. 그런 비슷한 탐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중국 쪽에서 천지 바닥의 모양이 어떤가 탐사를 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칼데라 후 화산 작용에 있죠. 그 세인트 헬렌즈 산이나 마운트 마자마나 이런 데처럼 거대한 칼데라 후 분화 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화산체가 따로 보이질 않죠. 그래서 백두산은 천년 대분화 이후에 아직도 아주 망가진 그 구조 자체를 수복을 아직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태라면 가스도 굉장히 쉽게 빠져나올 거고 잦은 소규모의 분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년 대분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폭발 가능성은 지금 당장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겠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백두산에 관광 가보셨나요? 그 북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사진 찍은 곳이 북파인데요. 여기에 하루에 수천 명의 관광객이 이제 다녀갑니다. 아주 조그마한 분화만 일어나더라도 아주 위험할 수가 있겠죠.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그 천문봉 분화라고 되어 있는 아주 두꺼운 노란색에서 그레이 컬러의 화산 재층이 있습니다. 수십 미터에 달합니다. 100m 가까이 되는 화산 재층인데 이 화산재를 백두산 천년 대분화 이전에 있었던 엄청 큰 분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 대분화 이전에 천년 대분화만큼 아주 컸던 분화가 이 천문봉 분화였다라고 어떤 컨센서스가 존재를 하고 최근에 논문도 발간이 됐는데요. 이 분화는 약 5만 년 전에 있었던 분화입니다. 그러니까 5만 년 전에 아주 큰 분화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도 칼데라가 만들어졌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칼데라를 치유하고 그 다음 천년 대분화를 준비하는 데까지 약 5만 년의 시간이 걸렸다. 우리가 백두산을 어떤 주기로 움직이는 화산 시스템인지 이제 우리가 이 사례를 가지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말입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고 우리 알고 있죠. 그 스미소니언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글로벌 볼케니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지구상에서 유명한 화산들의 분화 이력을 기록해 놓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413년, 1597년, 1668년, 1702년, 1898년, 1903년에 백두산에서 분화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보면 한 100년 주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0년 단위로 계속 분출을 할 것이다. 지금 2023년이니까 주기가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산학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지질학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지 않은 시기고 어떤 것이 화산 활동인지 알아서 사람들이 그걸 기록에 남겨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기서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라고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북쪽 하늘에서 하늘이 붉게 빛나고 우레소리가 들리고 하늘에서 어떤 재가 비처럼 내리고 어떤 그런 역사적 기록들이 있는데 그걸 후세 사람들이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은 화산 작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재해석한 결과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화산이 터졌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결코 아닌 거죠. 그리고 최근에 2011년과 2013년도에 국제저널에 논문이 두 편이 나왔습니다. 한 편은 동경지진연구소 휘보라는 자체 저널이고요. 그건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이 공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중국 지진국의 웨이 하이칸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산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이제 블라틴 오브 볼케놀로지의 이 스미소니안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것이 허고 어떤 것이 실인지에 대해서 리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것은 총 6번의 100년 단위로 주장된 분화 중에 3번은 화산 분화가 아닌 것 같다. 지진 활동이나 혹은 그냥 기상 활동, 천둥번개 치는 거를 그냥 화산 활동으로 해석을 했다가 더 정확한 말이겠죠. 근데 이제 3개 정도의 이벤트, 그러니까 1413년, 1668년, 그리고 1903년에 있었던 이벤트는 분명히 화산 활동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총 3회 정도의 분화는 실제 백두산 천년 대분화가 일어난 이후에 있었던 분화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 분화 이벤트들이 백두산 천년 대분화와 같은 규모 VI7의 어떤 대형 분화가 아니고요. 있었던 일들이 그냥 수증기를 분출하는 물과 마그마가 접촉해서 일어나는 아주 소규모 분화로 VI 규모로 따졌을 때 0에서 2 사이에 해당하는 작은 규모의 분화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 중국 과학자들 그리고 저와 같은 한국에 있는 화산 연구자들의 예상을 깨고 백두산에서 천년 대분화가 만약 그런 규모의 분화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래도 저는 우리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울릉도에서도 큰 분화가 있었고 백두산에서도 큰 분화가 있었지만 백두산 분화로 인해서 만들어진 화산재는 남한
남한 영토에서는 전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화산재가 이렇게 멀리까지 이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높은 곳까지 치솟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이제 편서풍 형태의 어떤 제트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산재의 두께를 이제 큰 화산 분화가 있으면 우리가 측정을 해가지고 그 두께를 등충우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만드는 맵이 있는데요. 그 등충우도를 보면 백두산 천지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쫙 화산재가 이어지는 패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 분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전지구적으로 대기가 오염되고 어떤 대기가 태양을 차단해가지고 일어나는 기상적인 어떤 현상을 제외하고서 직접적으로 화산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큰 피해를 볼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반의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그렇다는 거지 전혀 이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어떤 대기의 컨디션, 바람의 방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전히 남한 쪽으로 화산재가 운반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화산에다가 물을 붓자 흙을 부어넣어서 꺼버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화산을 일종의 화재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물을 부어버리면 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일단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고요. 과연 이걸 식힐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을 부어야 식힐 수 있을까요? 표면만 살짝 굳힐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헬리콥터 수백 대가 투입돼서 하더라도 표면은 살짝 굳힐 수 있을지언정 그 내부의 마그마 방에 도달하는 그 마그마를 다 굳혀버릴 수는 없겠죠. 오히려 표면만 식힌다거나 표면에 흙 같은 걸 덮어버린다거나 이러면 단열이 될 겁니다. 마그마 방이 아주 뜨끈뜨끈하게 잘 단열이 되고 내부에 있는 가스들이 빠져나오기 어렵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운젠 화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산이 있습니다. 실제로 폭발성 분화를 했습니다. 실제 사상자도 많이 나왔고요. 그 화산 분화를 막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도 제안이 됐어요. 화산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빨대를 하나 꽂아가지고 화산 마그마에 있는 가스를 빠져나오게 만들면 하와이 같은 경우는 꽤 특수한 사례입니다. 분화구 안에 용암 연못이 보이는데요. 뭐냐면 마그마 방에서부터 지표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열린 계라고 합니다. 오픈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렇게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그마 시스템이 지표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마그마가 가스를 쉽게 지구 표면까지 전달을 하고 잃어버리겠죠? 분화하기 전에.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스를 끊임없이 잃어버려요. 뚜껑을 제대로 닫아놓지 않은 콜라 같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이 화산은 크게 폭발할 능력이 없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운젠 화산 같은 경우는 위가 뚫려 있는 화산이 아니라 아래로 닫혀 있는 닫힌 게 closed system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람의 힘으로 뚫어서 오픈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가스가 하와이처럼 줄줄줄 빠져나와서 그 안에 있는 마그마는 폭발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이런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미친 생각이다. 이게 무슨 콜라 뚜껑 따는 거하고는 화산을 여는 거는 다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들이 실제로 실행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걸 우리가 멈출 수 없듯이 화산이 분화하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 타이밍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화산의 형태 변화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분화가 임박했음을 지시하는 화산성 지진이라든지 정말 분화가 임박해야 나올 수 있는 화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검출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소개령 같은 것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화산이 부풀어 오르고 있어 터지는 게 얼마 안 남았어 이런 이야기 나오면 말을 듣고 그냥 알아서 대피를 하면 문제가 안 생길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2014년에 그 일본 온타케산이라고 하는 화산이 있었어요. 일본이 굉장히 화산 강국이고 굉장히 모니터링 시스템도 잘 발달돼 있고 예보 시스템 그리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더라도 그 만들어낸 화산 재해를 아주 저감할 수 있는 설비들이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희생이 됩니다. 등산 갔던 사람들이 아무런 전조나 예보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2019년에 제가 남극에 있을 때였는데요. 남극에 가기 위해서 뉴질랜드를 경유해서 가는데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뉴질랜드에 화이트 아일랜드라고 하는 화산섬이 있습니다. 그 화산섬에 투어링 갔다가 사람들이 화산 폭발이 갑자기 일어나서 희생됩니다. 뉴질랜드는 전 세계 둘째가라면 서러운 화산 연구 선진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었죠. 그런 화산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수증기 마그마성 분화라고 하는 분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화산이 자체 가지고 있던 가스로 폭발을 하는 경우인데 이 수증기 마그마성 분화는 마그마가 외부의 물과 만나가지고 물을 기화시키면서 폭발하는 거예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마그마 자체의 양이 적어요. 그래서 마그마가 거동하면서 만들어내는 가스라든지 어떤 화산체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관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니터링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속에 있던 지하수 같은 것과 만나가지고 갑자기 터지게 되면 이건 뭐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멀리 있는 백두산이 분화하면 어떡하지 이거에 공포에 떨기보다는 근처에서 조그만 분화라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걸 먼저 아주 세심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내 눈앞에서 갑자기 아무도 예보하지 않은 수증기 마그마성 폭발이 일어나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재해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하늘에서 집채만한 돌들이 운석 떨어지듯이 탄도 비행을 하면서 쏟아져 내릴 수 있어요. 쾅 터지면서 화산의 정상부가 날아가 버릴 텐데요. 그것에 일단 맞지 않아야 합니다. 맞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위가 이렇게 덮여 있는 건물 내부나 벙커라든지 동굴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 조심해야 할 것은 화산 쇄설성 밀도류가 되겠습니다. 화쇄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올 텐데요. 골짜기 같은 곳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물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짜기 같은 곳에 있으면 화쇄류의 위험으로부터 무방비할 수 있는데, 이게 역설적입니다. 그럼 고지대로 가라고요? 고지대로 가면은 화산탄이 날아올 텐데요. 그럼 저지대로 가라고요? 저지대는 화쇄류가 위험한데요. 쉽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덮쳐오는 위험에 대비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밀폐된 공간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조금이라도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화쇄류가 덮쳤는데 지하 창고 같은 곳에 들어가서 전신 화상은 입었지만 목숨은 부지한 사례들이 사실은 있긴 한데요. 땅속이라고 한들 그 몇백 도짜리 화쇄류가 덮어버리면 그거 자체로 찜기처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일본 가고시마 그 사쿠라지마 화산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쿠라지마 화산 옆에 살고 있어요. 거기는 어떠냐면 화산 쇄설성 밀도류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이제 가고시마만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미 인공 채널을 다 구비를 해놨고, 혹시라도 화산이 분화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있다면 대피할 수 있도록 벙커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방공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서바이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용암의 속도를 가장 용암의 점성이 낮은 상태로 설정을 해가지고 실험을 한 경우에 약 10m/s 정도로 흐를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주 급한 경사에서 용암이 흐를 때는 훨씬 더 빠를 수 있겠죠. 우리 계곡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물을 우리가 더 빨리 달릴 수 없듯이 그거보다. 그런데 이제 용암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분출되는 순간부터 이제 식기 시작합니다. 그럼 껍데기부터 식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용암의 점성 자체가 올라가게 돼요. 용암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용암보다 달리기가 느려서 용암에 따라잡힐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거의 용암이 막 분출하는 분화구 옆에 막 흘러나오는 분화구 옆에 내가 호기심이 가서 그냥 사진 하나 남겨야겠다, 인증샷 남겨야겠다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은 그럴 일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용암을 상상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철을 녹이면 쇳물이 되지 않습니까? 철의 녹는 점이 1500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무암질 용암보다도 용융된 철의 온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철 녹은 물이 손에 한 방울 떨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얼마나 오래 접촉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뜨거운 1000도 넘는 쇳물이라도 손에 순간 닿으면은 그게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사람이 쇳물을 완전히 식혀서 쇠가 될 때까지 내 손에 있는 수분으로 한번 식혀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